저한테 이거는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거든요. 네, 안녕하세요. 버트너입니다. 예전에 제가 방송을 하거나 영상을 찍을 때 몇 번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, 저는 저랑 성향이 맞는 그런 사람들과 계약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. 이거는 임차인도 그렇지만 임대인도 마찬가지거든요. 그래서 임대인 분들 중에서 저랑 좀 안 맞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사실 그 집은 중개를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. 아무리 집이 좋다 하더라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은 오히려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 하게 되는데, 제가 이렇게 된 계기가 하나 있었어요. 그래서 오늘은 그 계기를 만들어준 나쁜 임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예전에 제가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계약을 많이 하고 다닐 때였는데, 어떤 임대인을 만났어요. 이 임대인이 꽤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많았거든요. 그리고 대부분 집들에 융자가 전혀 없었어요. 그래서 항상 전세랑 월세를 함께 내놓더라고요. 월세도 괜찮지만 전세를 해도 괜찮다. 그런데 전세금이 항상 시세보다 높았어요. 한 2천만원 내지 3천만원 가까이 높았기 때문에 원룸이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세보다 높게 되면은 역전세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저는 이분의 집은 전부 다 월세로 뺐어요. 사실 이분도 따로 융자가 없었기 때문에 월세를 더 선호했어요. 혹시 안 나갈까봐 전세를 내놓는 거였는데, 뭐 협의도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전세로는 계약을 못 했는데, 항상 전세는 저랑 좀 잘 맞는지 계속 계약이 되더라고요. 그러다가 어떤 사회초년생 임차인을 맞추게 됐는데, 우선 가계약금을 놓고 계약을 하러 왔습니다. 그래서 계약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. 자기가 처음 집에서 나오는 건데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 좀 데리고 오고 싶다. 그러니까 집주인한테 좀 허락을 맡아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가계약을 할 때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알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, 이게 잘 안되면 뭐 계약을 해지하거나 그럴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, 집주인이 오니까 제가 좋게 얘기를 해드렸어요. 이분이 지금 사회초년생인데 처음 독립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고양이랑 같이 살고 싶어 하는데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다. 그리고 집주인분한테 이렇게 허락을 받으려고 하는 게 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.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무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. 뭐 그럴 수 있죠. 안 된다 할 수 있죠. 자기 집이니까 어떻게 내놓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. 협의가 안 되고 그럴 수 있는데, 그래도 뭐 그냥 해지할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여러 번 설득을 하고 얘기를 하고 진행을 했는데도 전혀 안 된다고 얘기를 하길래, 그러면은 계약 중에 서로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하는 거니까 요거에 대해서 전에 넣었던 가계약금을 좀 돌려달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, 그것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. 사실 가계약 시에 이걸 협의를 해놨으면 좋겠지만 저도 몰랐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미리 협의해 놓지 않아서 계약 시에 서로 합의사항이 맞지 않은 거거든요. 이런 때는 해지하려고 그러면 서로 계약금 돌려주고 해지하면 되는 건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.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300만원인가 그때 넣었던 것 같은데, 이 돈이 없으면 다른 데서 월세를 못 구해요. 사회초년생이다 보니까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예산을 잡은 게 이거였단 말이에요. 근데 이 300만원을 안 돌려주게 되면은 다른 데서 집을 못 구하잖아요.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좀 돌려달라. 제가 다음번에 세입자를 맞추겠다. 그때는 중개수수료 안 받겠다. 이런 얘기를 해도 전혀 안 흔들리는 거예요. 절대 안 된대요.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화가 나진 않았어요. 그럴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래도 돌려달라, 합의사항을 얘기하다,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임차인을 설득하기 시작했거든요. 일단 고양이는 키우지 말고 본가에 놔두고 와서 주말에 가서 좀 보자 라고 얘기를 하고 계약을 하자 라고 계속 진행을 하는데, 그래도 이쪽도 약간 울먹거리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. 그리고 나중에는 고양이를 안 데려오겠다라고 얘기를 해도 계약을 못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, 이 사람이. 근데 가계약금 돌려주지 못하겠대요. 그래서 제가 이런 게 어디 있냐 라고 얘기를 했는데, 좀 앉아있다 갑자기 월세로 올려달라고 하는 거예요. 제가 거기서 너무 놀란 거예요. 아니, 어떻게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런 공공한 사정을 보고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지 라고 해서 충격을 받았거든요. 이 사람은 60대 중반에서 후반 정도 되는 할머니였고요. 이쪽은 사회초년생 20대 초반에서 한 중반 정도밖에 안 되는 학생이었단 말이에요. 제 눈에는 학생처럼 보였어요. 근데 이런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월세를 한 달에 10만원을 더 내라고 하는 거예요. 그렇게 하면 계약을 해주겠대요. 이제는 그 원래 계약대로도 계약을 못 하겠대요. 그래서 저는 사실
이런 것들은 소송을 진행을 해야 된다, 이 사람한테 소송을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그 중개사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기가 어렵거든요. 근데 어쩔 수 없이 임차인인 사회초년생이 이걸 받아들이고 계약을 했습니다. 이게 저한테는 되게 충격이었어요.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지켜야 되는 룰이라는 게 있잖아요.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, 저한테 이거는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랑은 절대, 이런 사람들이랑 계약을 하지 못하겠다라는 판단을 내리게 돼요. 사실 이 일이 있고 나서 전 한 3일 정도는 집에서 쉬었어요.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일을 못하겠더라고요. 제가 이런 일을 겪으면서 나는 성향이 나랑 안 맞는 사람이랑은 절대 못하는구나를 판단하고 나랑 잘 맞는 계약을 할 수 있게 찾아내는 게 지금의 영업 방식이었고요. 그게 좀 저랑 잘 맞고 스트레스도 안 받고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 이후로도 이분이 연락이 온 적은 몇 번 있었어요. 근데 대부분은 안 받거나 아니면은 제가 정중하게 좀 피했고, 그 다음에 이제 한 번은 실수로 받아가지고 얘기를 한 때는 좀 만나자 그래서 나갔더니 또 이상한 소리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정중하게 거절하고 들어왔습니다. 저한테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. 이게 이 사람을 안 만나면 저도 아마 이렇게 영업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막 돈이라든지 계약 내용 때문에 어느 정도 싸우거나 서로 협의를 안 하는 그런 분쟁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. 그럴 수 있어요. 자기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럴 수 있는데, 이게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좀 유리한 위치를 해가지고 완전히 이거는 갑질을 하는 거잖아요. 근데 전혀 상대가 안 되는 사람을 그렇게 짓밟는 걸 보고 이 사람은 진짜, 저는 너무 놀랬어요.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를. 그래서 여러분들도 중개를 하거나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. 충분히 나쁜 사람은 많이 있고 좋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자기 성향을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나랑 성향이 맞는지, 이게 재밌는지, 이 일이 어떤지를 좀 판단을 해서 해야 되는 거고, 나쁜 임대인이라든지 나쁜 임차인도 또 있어요. 나중에 얘기를 해드릴 건데, 나쁜 임차인이라든지 나쁜 임대인 만나게 되면요, 되도록이면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게 나만의 방법을 생각해 놓는 게 좋습니다. 오늘은 제가 나쁜 임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. 조금 제 경험을 그냥 얘기하는 거여서 알려드리는 정보는 없었지만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번에 제가 좀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. 저는 버튼왕이었습니다.